5번째 별은 아주 신기했어요. 그 별은 별들 중에서도 아주 작은 별이었어요. 점등인 한 사람이 앉을 만한 자리밖에 없었어요. 어린 왕자는 하늘 어딘가에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별 위에 가로등과 점등인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불합리한 사람일지 몰라. 하지만 왕이나 허영쟁이나 상인이나 술꾼 같은 엉터리보단 낫겠지. 적어도 그가 하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어. 그가 가로등에 불을 켜면 별이나 꽃 한 송이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가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을 잠재우는 거고. 아주 멋진 일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유익한 일이고. 그는 별에 도착하자마자 점등인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왜 방금 가로등을 껐죠? 명령이야. 안녕. 점등인이 대답했어요. 명령이 뭔데요? 가로등을 끄라는 거야. 잘 자거라. 그리고는 그는 다시 불을 켰어요. 그럼 왜 방금 불을 켰죠? 명령이야. 점등인이 대답했어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어린 왕자는 말했어요. 이해 못할 것은 없단다. 명령은 명령이니까. 잘 잤니? 그는 가로등을 다시 껐어요. 그러고 난 뒤 붉은 네모 무늬가 있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나는 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단다. 예전엔 이치에 맞는 일이었지.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에 불을 켰으니까. 낮엔 쉴 시간도 있었고 밤엔 잠잘 시간도 있었고. 그러면 그 뒤로 명령이 바뀌었나요? 명령이 바뀐 건 아니란다. 비극은 바로 그거야. 별은 해마다 점점 빨리 도는데 명령이 바뀌지 않는 거야. 그래서요?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별이 1분에 한 바퀴씩 도니까 나는 단 1초도 쉴 시간이 없는 거야. 1분마다 한 번씩 가로등을 켰다 껐다 하는 거야. 정말 신기하군요. 아저씨 별은 하루가 1분이라니. 전혀 신기할 게 없단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벌써 한 달이 흘렀단다. 점등인이 말했어요. 한 달이라고요? 그래, 한 달이지. 즉 30분이고 30일이지. 잘 자거라.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에 불을 켰어요. 어린 왕자는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명령에 그토록 충실한 점등인이 좋아졌어요. 불현듯 의자를 끌어당겨 해지는 것을 지켜보던 옛날이 떠올랐어요. 어린 왕자는 자기 친구 점등인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 아저씨가 원하면 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야 항상 쉬고 싶지. 점등인이 말했어요. 사람이란 충실하면서도 게으를 수 있는 법이죠. 어린 왕자는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아저씨 별은 너무 작아서 성큼성큼 걷는 걸음으로 3걸음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아저씨가 계속 햇볕 아래 있으려면 그만큼 천천히 걷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저씨가 쉬고 싶으면 걸으세요. 그럼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낮이 길어질 거예요. 뭐 그리 대단한 해결책은 아니구나. 내 평생에 하고 싶은 것은 잠을 자는 거거든. 점등인이 말했어요. 안 됐군요. 운이 없는 거지. 잘 잤니? 그리고 그는 가로등을 껐어요. 어린 왕자는 더 먼 여행을 떠나며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 왕이나 허영쟁이나 술꾼이나 상인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할 거야. 하지만 내가 보기엔 우스꽝스럽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뿐인 것 같아. 아마 다른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그는
아쉬운 마음에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친구로 삼고 싶은 유일한 사람인데, 하지만 저 아저씨 별은 정말 너무 작아. 둘이 있을 자리가 없으니. 어린 왕자가 축복받은 그 별을 잊지 못하는 것은 24시간 동안 1440번이나 해가 지기 때문이었어요. 어린 왕자는 차마 그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어요. 6번째 별은 10배나 더 큰 별이었어요. 그 별에는 여러 권의 책을 쓴 한 노신사가 살고 있었어요. 저런! 탐험가가 오는군! 그는 어린 왕자가 나타나자 이렇게 외쳤어요. 어린 왕자는 책상 위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어요. 그는 이미 멀리 여행을 한 참이었어요. 너는 어디서 오는 길이니? 노신사가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 두꺼운 책은 뭐죠? 할아버지는 여기서 뭘 하세요?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나는 지리학자란다. 지리학자가 뭔데요? 그건 말이야. 바다가 어디에 있고, 강이 어디에 있고, 도시가 어디에 있고, 산이 어디에 있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학자를 말하는 거지. 우와, 그거 참 재밌네요. 이제야 직업다운 직업을 가진 분을 만났네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슬쩍 둘러보았어요. 그는 이토록 위험 있는 별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었어요. 우와, 참 아름다워요. 할아버지의 별은요. 이 별엔 태양도 있나요? 난 말해줄 수가 없구나. 지리학자가 말했어요. 그러면 산은요? 어린 왕자는 실망했어요. 나는 말해줄 수가 없구나.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역시 말해줄 수가 없구나. 하지만 할아버진 지리학자라면서요. 그래, 맞아. 하지만 난 탐험가는 아니야. 나는 이 별 탐험가를 하나도 못 만났어. 도시, 강, 바다, 산, 대양과 사막을 세러 다니는 사람이 지리학자가 아니거든. 지리학자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어서 돌아다닐 수가 없단다. 자기 책상을 떠나는 법이 없는 거야. 서재에서 탐험가를 맞아들이지. 지리학자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 탐험담을 기록하는 거야. 그러다가 탐험가 중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흥미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의 도덕성을 조사하게끔 하는 거야. 그건 왜요? 거짓말한 탐험가는 지리학자의 책에 재난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 역시 마찬가지야. 그건 왜요?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추종배기는 모든 걸 둘러보기 때문이야. 그러면 지리학자는 산이 하나밖에 없는 곳인데도 둘이 있다고 기록하게 되지. 품행이 나쁜 탐험가를 저도 한 사람 알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탐험가의 품행이 좋으면 우리는 그가 발견한 것들을 조사한단다. 가보나요? 아니, 그 일은 너무나 복잡하지. 하지만 탐험가에게 증거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예를 들어 큰 산을 발견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에게 그 산에 큰 돌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지.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넌 멀리서 왔구나. 넌 탐험가로구나. 내 별에 대해 얘기해다오. 그러더니 지리학자는 큰 등록부를 펼치더니 연필을 깎았어요. 우선 연필로 탐험가의 이야기를 적는 거예요. 잉크로 적으려면 탐험가가 증거물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자, 시작할까? 지리학자가 기대에 가득 차서 물었어요. 내 별은 그다지 재미있진 못해요. 아주 작거든요. 화산이 셋 있는데 불이 있는 화산이 둘, 불 꺼진 화산이 하나예요.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지리학자가 말했어요. 꽃도 하나 있고요. 우리는 꽃 따위는 기록하지 않는단다. 지리학자가 말했어요. 왜요? 내 별에서 제일 예쁜 건데? 꽃은 덧없는 것이기 때문이야.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인데요? 지리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리학 책은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야. 절대로 유행에 뒤떨어져선 안 돼. 산이 자리를 옮기는 건 아주 드문 일이야. 태양에 물이 마른다는 것도 아주 드문 일이고,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기록하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을 막았어요. 하지만 꺼져 있던 화산이 다시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지리학자가 말했어요. 화산이 죽었건 살았건 상관없어. 그건 우리에게 똑같은 거야. 중요한 것은 산이야. 산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덧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한 번 질문을 던지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건 머지않아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뜻이야. 내 꽃이 머지않아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요? 물론이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어요. 내 꽃은 덧없는 거구나. 내 꽃은 세상에 대항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4개의 가시밖에 가진 것이 없고, 그런 꽃을 내 별에 단 혼자 남겨두었다니. 이것이 처음으로 그가 후회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금 용기를 내었어요. 제가 어떤 곳을 방문하는 게 좋을지 조언 좀 해주실래요? 지구라는 별이 있어. 그 별은 병판이 아주 좋거든. 지리학자가 대답했어요. 어린 왕자는 자기 꽃을 생각하며 길을 떠났어요.